조직론. 공식 조직이란 공식적인 조직표나 기구표상에 나타난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조직으로서 공식 조직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식 조직의 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데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여 공식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수행하게 합니다. 지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도 하고 집단의 경직성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욕구 불만의 해소처가 되므로 집단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으로는 파벌이 조성될 수 있고,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의 규범이 다를 경우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유형. 파슨스는 조직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생산 조직, 정치적 목표 지향 조직, 통합 조직, 유형 유지 조직으로 나누었으며, 학교는 여기서 유형 유지 조직에 속합니다. 유형 유지 조직이란 문화 유형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잠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공립학교, 대학, 교회, 박물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블라우와 스콧의 1차적 수혜자 유형.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요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을 호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 봉사조직으로 나뉘었습니다. 봉사조직의 1차적 수혜자는 조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반 대중, 즉 고객이며 학교, 병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학교가 속해 있는 봉사조직을 칼스는 고객의 선택권 유무와 조직의 선택권 유무에 따라 또다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유형사는 조직이나 고객이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 공립학교, 정신병원, 형무소 등이 여기 속합니다. 이 조직은 법적으로 존립을 보장받고 있어 사육조직 또는 온상조직이라고도 불립니다. 에츠오니의 수능조직. 에츠오니는 수능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조직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요. 수능이란 부하 직원에게 행사되는 권력과 그 결과 부하 직원이 조직에 참여하는 수준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행사 권력이 가장 강한 순으로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이 있으며, 참여 수준이 높은 순으로 헌신적 참여, 타산적 참여, 소외적 참여가 있습니다. 규범 조직은 규범적 권력을 사용하여 구성원의 높은 헌신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종교단체, 종합병원, 전문직 단체, 공립학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직 문화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맥그리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2가지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XY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X 이론은 보통 인간은 선천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가능한 한 일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을 통해 강압, 통제, 지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 이론은 인간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최상의 보상을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에 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 통제를 가능한 한 하지 않고 부하들의 자율적 통제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XY 이론의 시사점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X 이론을 가정하는 관리자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Y 이론을 가정하는 관리자는 직원들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가정이 Y 이론일지라도 항상 그러한 가정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즉, 관리자가 Y 이론의 가정을 가졌더라도 직원이 진실로 Y 이론과 같은 인간이 될 때까지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지시적이고 통제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XY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는 미성숙 조직 풍토를 지닌 관료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과 성숙 조직 풍토를 지닌 인간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관료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에서는 X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의심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은 다시 불신,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조직의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킵니다. 인간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에서는 Y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대인관계 능력, 집단 간 협동, 융통성이 증가되어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자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론의 시사점으로는 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싶어하나 대부분의 조직은 그들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되면 사람들은 공격적이 되거나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그에 따라 관리자는 더욱 통제를 가하게 되어 조직의 효과성이 저하됩니다. 조직 구성원을 미성숙하게 하는 것이 공식 조직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나태함은 그들 본인보다는 조직 자체의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직의 특성. 민츠버그는 학교를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관료적 특성으로는 교무 분장 조직이 계층화되어 있고 교사 자격증 제도가 분업과 전문화에 해당하며 규정을 통한 행동 규제가 규칙과 규정에 해당하고 경력을 중시하는 연공 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특성으로는 교사가 교실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한다라고 하여 학생 지도에 있어 교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문가들, 즉 교사로 구성된 핵심 운영층이 오랜 훈련과 경험으로 표준화된 기술, 즉 지식을 이용하여 과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습니다. 코엔과 올스는 교육 조직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교육 조직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육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는 구성원들이 유동적으로 참여한다는데요. 교사와 행정가, 학생들은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웨이크의 이완 조직. 웨이크는 학교 조직을 이완 조직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완,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논리적,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교육 조직의 경우 상담실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학생 상담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카운슬러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자는 각자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합 관계는 견고하지 않으며 상호 간의 영향력이 약하고 제한적입니다. 이완 조직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 조직에서 이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광범한 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국지적인 적응, 즉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의 일부만 변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체제의 일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용납한다. 체제 내의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한다. 부분 간의 조정을 위하여 비교적 소액의 경비가 요구된다. 조직과 갈등 관리. 갈등의 순기능에는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고 조직으로 하여금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행동 주체의 정체성 인식을 돕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동의 탐색을 유도할 뿐 아니라 변동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며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역기능으로는 개인 간의 오랜 갈등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해로우며 갈등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 때문에 조직을 희생할 수도 있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협동적 노력을 좌절시킵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낭비를 초래합니다. 토마스의 갈등 처리 방안. 토마스는 조직 내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크게 협조성과 독단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 차원을 결합하여 5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조성이란 갈등 상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독단성이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각각의 유형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독단성이 높고 비협조적인 경쟁형은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는 형으로 한쪽이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경쟁형의 적절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기 없는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비협조적이며 비독단적인 회피형은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법입니다. 회피에 적합한 상황으로는 쟁점이 사소한 것일 때,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클 때, 다른 문제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하위 갈등일 때,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할 때입니다. 협조적이면서 비독단적인 수용형은 자신의 욕구 충족은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수용형에 적합한 상황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조화와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패배가 불가피하여 손실을 극소화해야 할 때 등이 있습니다. 협조적이며 독단적인 협력형은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등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으로 양자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협력에 적합한 상황은 합의와 헌신이 필요할 때, 양자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여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수 있을 때, 관계 증진에 장애가 되는 감정을 다루어야 할 때, 목표가 학습하는 것일 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목표가 학습하는 것일 때라는 것은 실제 갈등 상황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만든 갈등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형은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으려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양쪽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협에 적합한 상황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할 때,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 목표 달성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등이 있습니다.